매일 밤이면요, 꼭 이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가. 기억력을 훔쳐가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교영. 밤마다 반복되는 각성이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들기 전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는 다시 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요? 이제는 밤에 깨지 않습니다요. 선생님 덕분에요. 예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겁니다.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에 자주 깨는 습관입니다.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일,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 천장을 바라보다 아침을 맞는 일,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깊이 잠을 못 자는 건 노인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꼭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밤에 반복해서 깨는 그 시간이 사실은 뇌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잃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신경세포 사이를 청소하며 기억을 정돈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아침에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잠이 중간중간 끊기면 이 정화 과정이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마치 밤새 일해야 할 청소부가 일을 시작하려다 계속 불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밤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뇌 속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와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던 이른이 넘은 분이었는데 평소 생활 습관도 비교적 건강했고 큰 병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꼭 새벽 3시쯤이면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 되면 몸이 유난히 무겁다고 하셨죠. 가족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르신은 작은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검사를 해보니 또래에 비해 뇌의 피로 지표와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치매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뇌가 지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흐름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이유 없는 불안과 짜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원인을 낮 시간의 활동이나 스트레스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밤에 몸과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더 쉽게 깨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와 혈관의 반응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몸이 쉽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곧바로 뇌를 깨우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다리가 간질거리거나 피부가 건조해 가렵거나 약간의 갈증이나 불편함만 있어도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이 밤마다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깨지 않기 위해
저녁에 물을 극도로 줄이거나 몸에 좋다는 이유로 너무 싱겁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밤에 몸이 지나치게 건조해지면 신경계는 더 예민해지고 작은 신호에도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은 더 얕아지고 깨는 횟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이 들어 잠이 깨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조정해도 몸은 놀라울 만큼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와 몸이 밤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밤에 잘 자고 기억이 또렷한지, 그리고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어떻게 밤의 깊이를 바꾸고 뇌의 피로를 덜어주는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고 확인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잠에서 깨며 혼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마음속에 잠시만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변화는 늘 아주 조용한 깨달음에서 시작되니까요.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표정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눈빛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한 시간이 쌓이면 몸보다 먼저 마음과 생각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밤에 깨실 때 몸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갈증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다리가 근질거린다고 하며,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눈이 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답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밤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뇌를 머릿속에만 있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는 온몸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피부와 혈관, 신경계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지거나 혈액순환이 둔해지면 그 작은 변화도 뇌에는 분명한 자극으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 뇌는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시 자려고 애를 써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도 써보셨고 좋다는 차와 보조제도 거의 다 시도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만 되면 어김없이 잠이 끊겼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생활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이었고 술이나 카페인도 피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살펴보니 피부가 많이 건조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긁은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긁다가 깨고 그 자극이 다시 뇌를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피부의 상태가 수면의 깊이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표면의 감각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 자극은 곧바로 뇌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소량 분비하고 그 호르몬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잠은 점점 얕아지고 깨는 횟수는 늘어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오래 켜는 환경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도 깨요. 그렇습니다. 꼭 화장실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몸 전체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밤에 몸이 건조해지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순환은 둔해집니다. 그러면 신경계는 더 예민해지고 아주 작은 불편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결국 잠을 지키려다 잠을 더 깨우는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늘 강조합니다. 밤의 목표는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몸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뇌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깊이 잠듭니다. 피부가 당기지 않고 혈액이 무리 없이 흐르고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문제를 단순히 뇌나 방광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온몸의 균형, 특히 밤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이 들어서 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몸이 예전과 달라졌는데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만 몸을 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말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치료는 이미 절반이 끝난 셈이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면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뇌는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잃고 감정 조절 능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이 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격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의 변화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부분부터입니다. 밤에 몸이 지나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 신경이 불필요하게 예민해지지 않도록 진정시켜주는 것, 그리고 뇌가 다시 깊이 쉬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한 세트로 설명합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해왔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이미 있는 아주 평범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의외로 큽니다. 밤마다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설명해 드리는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십니다. 도대체 그 간단한 방법이 뭔가요? 하고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면 행동이 오래가고 몸의 반응도 훨씬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과 맥박을 낮추며 휴식 모드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때 피부는 낮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을 덮는 껍질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 압력과 자극을 감지해 뇌로 전달하는 거대한 감각 기관입니다. 밤에 피부가 편안하면 뇌는 지금은 쉬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피부가 건조하거나 차갑고 불편하면 뇌는 계속해서 경계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잠의 깊이를 가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면으로 고생하던 어르신에게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다리가 간질거려서 잠에서 깬다고 했지만 본인은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긁고 다시 자면 되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조금이었습니다. 긁는 순간 피부의 감각, 신경은 강하게 자극되고 그 신호는 뇌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를 차단하는 능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깨면 다시 깊이 잠들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발과 종아리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잘 닦은 뒤 보습을 충분히 해보시라고 말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피부의 수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그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새벽에 덜 깨요. 그분이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완전히 안 깨는 날도 있었고 깨더라도 예전처럼 몸이 긴장된 느낌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들으며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준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편안해지자 신경계가 진정되고 그 결과 뇌도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피부만 관리하면 다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피부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밤에 깨는 문제는 늘 여러 요소가 겹쳐 나타납니다. 저는 이를 하나의 고리처럼 설명합니다. 피부의 편안함, 혈액의 흐름, 그리고 신경계의 안정.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밤은 비로소 깊어집니다. 혈액의 흐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혈액이 다소 끈적해지고 말초 순환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거나 저녁에 지나치게 제한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리나 발이 차거나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 불편함은 아주 미세하지만 뇌를 깨우기에는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물을 무조건 줄이는 방식보다는 낮 동안 고르게 수분을 섭취하는 쪽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밤에 한꺼번에 보충하려고 하면 오히려 화장실 때문에 깨기 쉽습니다. 신경계의 안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낮 동안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밤을 맞이하면 몸은 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더 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할수록 신경계는 오히려 더 각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짧은 준비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특별한 명상이나 복잡한 호흡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조용한 루틴 정도면 충분합니다. 뇌에게 이제 하루가 끝났다고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복잡하지만 회복의 방향은 의외로 단순하다고요. 다만 그 단순함을 꾸준히 지켜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 가지씩만 바꾸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피부, 내일은 수분, 그 다음은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기억력과 정신적인 맑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밤이 달라지면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쌓였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의 나로 조금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수많은 얼굴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고개가 조금이라도 끄덕여졌다면 다음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곳은 기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차이를 크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가 조금 맑은 것 같고 하루를 시작할 때의 무거움이 덜하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며칠, 몇 주 이어지면 어느 순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전보다 생각이 정리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말이 막히는 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환자분들의 표정에서 먼저 봅니다. 밤에 자주 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숙면을 취하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초점이 또렷해지고 대화 중에 말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나 이름을 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생각을 이어가고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바탕에는 언제나 잘 잔 밤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해야 하지 하고 천천히 떠올릴 수 있어요. 예전엔 그냥 멍했거든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멍한 아침이 줄어든다는 것은 뇌가 밤에 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낮 동안 쌓인 정보와 감정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긴장이 풀렸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숙면을 취했다고 해서 갑자기 기억력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낳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목표는 회복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이미 지친 뇌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악화될까봐 덜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안정이 또다시 잠을 깊게 만들어주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쯤에서 저는 꼭 한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밤에 깨는 문제를 혼자서만 끌어안고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버리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몸은 언제나 이유 없이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 작은 균형의 붕괴가 반복될 때 몸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잠을 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약의 이름도 복잡한 공식도 없습니다. 다만 밤에 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낮 동안 수분을 고르게 섭취해 밤의 순환을 돕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뇌에게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요구합니다. 무리한 노력이나 과도한 자극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과 안정된 환경을 원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억지로 재우려 하지 말고 잘 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달라질까? 저는 그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한 번도 편안한 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그 방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깨고 있는지, 무엇이 조금만 바뀌면 덜 힘들어질지 말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조용히 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밤과 뇌,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